법무임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 사기죄 고소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사기죄의 적용 법조, 사기죄 범죄 사실 예시, 사기죄 고소 시 유의사항, 그리고 사기죄 고소장 샘플, 그리고 집단적 피해의 경우 조치 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기죄 적용 법조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형법 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호에서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호에서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기죄에서는 피해자 개개인별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르면 피해자마다 범죄가 성립하므로 경합범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해자 B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2억이고 피해자 C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4억이면 합의 6억이 되겠죠. 근데 피해자 개개인별로 범죄가 성립하면 특경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경합범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자, 사기죄 범죄 사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짧은 사기죄 예시 한번 볼까요? 피고 소인은 2023년 4월 10월 15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B건설의 총무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해서 B건설 사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위 회사에 취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그렇게 범죄 사실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용문 사기 한번 볼까요?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23년 2월 7일 12시경 서울 강남동 농현로 소재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로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9일 14시 23분경 피고소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요. 투자 사기 범죄 사실 기재를 한번 볼까요? 피고소인이 2023년 3월 13일 서초구 서초대로 소재 C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서울 논현동에 빌딩을 지으려고 PF까지 일으키는데 추진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빌딩 준공 후에 원금과 수익금조로 원금 2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은을 지급받더라도 빌딩 건축 관련 일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17일 김각숙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금 1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투자 사기 범죄 사기 기재를 한번 볼까요? 피고소인은 2023년 4월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소재 C홀딩스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우리 회사는 암호화폐, 부동산, 의료기기 등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6주 후에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C홀딩스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6주 후에 투자금의 12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기죄 고소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만을 말하라 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입니다. 기망을 입증하는 것은 고소인의 말이 되고요. 그러므로 고소인의 말이 중요합니다. 진실을 말할 때만이 진술에 무게가 있고 일관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 출석 이전 고소사실을 적어보고 여러 번 읽어보고 사건을 숙지하시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피고소인이 어떻게 속여 얼마를 지급했는지, 기망 즉 피고소인이 속였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므로 피고소인이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 녹음 파일, 목격자 사실 확인서 등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속였다고 주장한 이유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한 기일에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 나 이외에 동일한 수법에 속은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
등을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술이 일관되어야 되겠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사기죄에서 핵심은 기망이고 기망은 말로서 입증이 되는데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진술이 일관되어야 됩니다. 진술이 일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 전에 사실을 정리하고 이전의 진술도 정리를 하시고 계약서 녹음 파일 목격자의 사실 확인서 등 증거를 다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을 지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경찰이 묻는 질문의 취지에 따라 결론을 먼저 대답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사건이 많은 경찰은 경무에 시달리고 핵심적인 상황만을 조사하고 싶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묻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동영상 경찰 조사받을 때 최고의 진술 2개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소장 의견서를 구성 요건에 맞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경찰이 요구하는 사실관계 및 증거를 잘 설명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증거를 잘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우선 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 계좌 이체 내역, 수표, 사진, 그리고 영수증 등을 제출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망의 증거,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등 문자 대화, 녹음 파일, 녹취록, 목격자 사실 확인서 등을 잘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나 케이스노트에서 유사 판례를 찾아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사기죄의 판례는 워낙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도 유사 판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나 케이스노트에서 유사 판례를 찾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 고소장 샘플을 한번 볼까요? 인터넷에 고소장 양식을 입력하면 고소장 여러 양식이 나옵니다. 근데 고소장 양식 중에 경찰 민원 포탈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기입하시면 좋습니다. 기재 내용 한번 볼까요? 기재 내용 샘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법률 서식 상담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사기죄와 공갈의죄 기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인 인적사항을 적고 두 번째는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 취지를 적으시되 예를 들어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범죄 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기죄 범죄 사실 예시와 같이 구성 요건에 따라 핵심적인 사실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고소 이유를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소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소인이 무엇이라 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는지, 피고소인의 말이 거짓말인 이유, 피고소인이 기망의 소가 얼마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 그리고 돈을 지급한 이후 피고소인의 행태,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및 이유, 이런 부분들을 쭉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증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증거 목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 1호증 계약서, 정제 2호증 계좌 이체 내역, 정제 3호증 녹음 파일 및 녹취록, 정제 4호증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문자 대화, 정제 5호증 C 계약 시 입회인의 사실 확인서 등 증거 목록을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포스트잇으로 증거번호 인덱스를 붙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더 좋아합니다. 일곱 번째로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즉 중복 고소 여부, 관련 사건 수사 여부, 관련 민사소송 진행 여부에 관해서 솔직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집단적 피해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같이 투자한 사람 또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피해자를 모아서 같이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진술보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진술을 할 경우 신빙성이 더 높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 교환을 통해서 풍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변호사 선임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고소장 접수 방법, 고소장 접수 이후의 절차, 기소되었을 경우 고소인으로서 해야 할 일, 불송치 또는 혐의 없음 처분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기죄 고소인으로서의 합의 절차, 사기죄 고소와 관련된 무고의 점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